안녕하세요. 3주차 3Dmax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Dmax에 대한 기본 설정과 기본 도형을 사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부터는 2D 모델링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또 이 2D 모델링을 수정하는 그 에디트 스플라인의 그 기능들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Dmax를 진행하다 보면은 모델링 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떤 모델링의 형태에 따라서 그 모델링의 방법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 또 다르게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시간 동안에는 어려운 모델링의 형태를 한다기보다 가볍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차후에 2학기에 접어들었을 때 1학기 때 잘 숙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2학기 때는 문제없이 모델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난주에 저희들이 했던 거를 잠시 복습해 보면, 자, 기본 도형은 자, 이곳에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스탠다드라는 기본 도형이 있었고, 또 이 안에는 익스텐디드에 들어가면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도형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좀 더 복잡한 도형들이 있어요. 자, 무브 아이콘을 눌러서 우리는 얘네들을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X축을 잡으면 X축, Y축으로 이렇게 이동. 자, XY에 이 지점을 이동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첫 주에 제가 이 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빼먹었었는데,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자물쇠 표시가 있어요. 이 자물쇠. 자, 이 자물쇠는 단축키가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항상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물쇠를 켜서 이 물체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체를 선택할 때마다 거진 이 자물쇠를 저는 되게 자주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이 기능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고, 혹시라도 다른 물체가 선택이 안 되거든 이 자물쇠 때문이니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꼭 확인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체를 회전하고 싶으면 로테이트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했었죠. 자, 온두 되돌리는 건 컨트롤 Z였고, 자, 우클릭을 눌러서 Move, Rotate, Scale을 사용해도 됐었어요. 그렇죠. 단축키는 WER, W, Move, E, Rotate, R, Scale. 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WER, 얘가 단축키예요. 자, 그리고 물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화면을 줌하고 싶을 때 Z키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물체들을 확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선택된 물체가 없는 경우, 자, 이럴 때 Z키를 누르면 화면상에 내가 모델링했던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퍼스펙티브 화면을 돌려봤던 게, 화면을 돌려볼 수 있었던 게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힐 버튼이었죠. 자, Alt의 마우스 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을 퍼스펙티브로 돌려볼 수 있고, 자, 프론트에서 모르고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건 조심하라 그랬죠. 탑이랑 레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우리가 항상 평면상에서 탑, 프론트, 레프트는 평면인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얘가 틀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잘못하다 보면 그 이후에 물체들도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다시 얘를 눌러서 탑 뷰로 또는 선택된 화면에서 프론트 뷰면 F 첫자, 자, 얘는 레프트면 L, 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F3, F4, 자, F3은 와이어 모드를 솔리드로 보이게 해주고, F4는 지금처럼 솔리드 모드지만 와이어를 보여주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그리드가 바탕화면에 보이는 이 격자선들, 이 그리드 때문에 모델링이 되게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리드의 첫자 G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리드를. 자, 그리드의 첫자 G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그리드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 아래쪽 툴바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마우스로 얼마든지 다 사용했었죠. 자, 그 외에 이제 이 축에 관한 거, 축의 중앙에 정렬한다든지, 자, 아니면 미러. 자, 반대편으로 미러 시키는 거. 자, 그리고 온라인을 사용해서 물체를 정렬했던, 이를 선택해서 온라인, 클릭해서 XYZ로 센터에서 물체를 이렇게 한 번에 정렬시켰던 기능. 자, 미러 기능은 카피 X축으로 카피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미러 시키는 기능. 이렇게 돌리지 마라 그랬죠. 자, 한 그 정도까지 해봤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매테리얼 에디터. 자, 이 창은 얘를 눌러보면은, 자, 지금처럼 우리가 재질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재질을 넣는 방법은 예전 버전에서는 얘를 컴팩트 매테리얼로 바꿔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자, 얘가 개수가 작은 친구들은 우클릭 6/4로 바꿔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자, 재질은 지금처럼 컴팩트 모드로 쓸 수 있고, 자, 이게 최근 버전에서는 맥스 재질 쓰는 방법이, 자, 이곳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질에 대해서 잠깐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물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오브젝트의 화면상에 보이는 이 오브젝트의 물체의 컬러를 변경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는 우리가 렌더링, 최종 결과물을 돌렸을 때 어떤 재질의 형태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외에 이제 주전자 부분은 그냥 누르지 마셔야지. 자, 요 렌더링에 관한 부분이 어떤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사실적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렌더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아직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기본 도형과 이 기본 도형을 이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쉽게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해봤어요. 자,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뭐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다 보면 다 앞부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잘 따라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오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냅은 자석 3과 2와 2.5가 있어요. 자, 2는 대부분 이 스냅에 관한 것들은 이 퍼스펙티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 세 꼭지점이 다 스냅이 걸리느냐, 아니면 평면에만 잡히느냐, 아니면 2.5는 평면과 3D 다양하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냅을 2.5에 놔두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에 놔두고 쓸 일은 거의 없고 3도 그래요. 자, 2.5에 놔두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냅은 무브에 대한 스냅이고, 자, 얘는 각도에 관한 스냅이에요. 로테이트에 관한 스냅. 자, 이 세 번째에 있는 요놈. 요놈은 이 스케일에 관한 스냅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 뒤에 건 몰라도 되고, 자, 자석 2.5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물체를 선택해서 무브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 이제 Y축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Y로만 움직인다 그렇죠. 이럴 때 단축키는 F8을 누르거나 아니면 요 사이를 한번 클릭해주면 축이 XY로 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서리 점을 선택해보면 이렇게 점이 뜨죠. 이렇게 센터에서도. 자, 이 스냅에서 우클릭해보면 지금처럼 제가 버텍스랑 미들 포인트만 선택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옵션에서는 얘네들이 항상 모두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끝점과 버텍스와 지금처럼 미들 포인트 중간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일 편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쉽죠? 이렇게. 자, 요 놈을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스냅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에디트 스플라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스냅이 필요하다. 자, 그런 경우는 보통 이거예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자, 이 점을 여기에 수평을 이렇게 처음 레탕글 형태로 이제 스냅을 맞추려면 지금은 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이 스냅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맞추려면 이 Y 하살표를 잡고 위아래 일단은 중앙을 잡아버리면 얘가 한 번에 이 중앙을 잡으면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한쪽씩 맞춰줘야 돼요. Y 하살표를 잡고
내가 맞추고자 하는 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이쪽 수평으로. 자, 봐요. 자, 여기에 수평을 만들고 싶다. 자, Y 화살표를 잡고 여기 내가 맞추고 싶은 쪽으로. 자, 다음은 요 점이 1이 가야 되죠. 이쪽으로. 자, 그럼 X 화살표를 잡고 어디? 여기에 맞춰주면 지금처럼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스냅을 잡아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로테이트에 관한 거예요. 자, 로테이트는 그리 어렵진 않아요. 물체를 선택해. 자, 스냅을 안 쓸 때는 꺼주도록 합시다. 자, 스냅 단축키는 S입니다. S. 자, 이 로테이트는, 자, 로테이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돌려보면 지금처럼 소수점으로 회전이 돼요. 자, 이렇게 소수점으로 돌아간 걸 되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더 귀찮은 방법으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얘를 켜주도록 합시다. 이제 맥스 시작하면. 자, 그러면 얘가 5도씩 회전이 돼요. 그럼 혹시라도 내가 회전을 잘못했던 경우는 다시 이렇게 5도씩 회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또는 우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스냅에 대한 앵글 5도씩 회전이 한다 그랬죠. 얘를 1도로 바꿔주면 여기서 회전하게 되면 지금처럼 1도씩 회전을 하게 되는. 자, 회전의 각도는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케일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스케일. 이 스케일도 동일하게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10%로 얘를 50%로 바꾸면 50%로 회전을 스케일을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에 관한 이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숙지해 주시고 오늘 모델링을 또 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디트 스플라인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이 2D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플라인에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은 라인. 자, 라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라인을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로 꾹꾹 눌러보면 지금처럼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라인 왼쪽 마우스를 꾹꾹 집어 나가다 보면 지금처럼 수직 수평으로 그릴 수가 있고, 자,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그리게 되면 지금처럼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하면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찍었던 첫 번째 점, 자, 이 점을 이제 시작점이라 그러는데 이 라인을 작업하고 이 시작점에 다시 클릭해주면 자, 지금처럼 스플라인에 이렇게 닫혀진 스플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라인을 그리다가 여기서 우클릭을 해버리면 지금처럼 라인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라인이 뚫린 경우고, 자, 라인을 그리면서 처음 찍었던 점에 다시 찍어주면 지금처럼 닫힌 형태의 스플라인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차이점이 크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인 작업에서는 꼭 조심해 주셔야 하는 게 선이 지금처럼 꼬이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절대로 선을 이렇게 꼬이게 작업하다 보면 나중에 오늘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라인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고, 자, 이 레ክ탱글을 그리게 되면 자, 지금처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우리가 우클릭을 해버리면 없어지죠. 자, 이러면 수정하자 그러면 어디? 자, 이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자, 얘에 대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자, Z 한번 눌러볼까요? 퍼스펙티브에서. 자, 지금처럼 물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눌러주면 화면만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코너 라디우스라고 얘를 올려주면 지금 사이즈가 나오죠. 너무 크게 그려졌네. 뭐 한 100에 100. 자, 코너 라디우스 얘를 쭉 올려보면 자, 지금처럼 모서리 코너를 바로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너무 올려다 보면 지금처럼 모서리가 자, 모서리가 이렇게 겹쳐지는 현상이 생기죠.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2D를 그리자 그러면 자, 모디파이 상태에서는 라인을 그릴 수가 없겠죠. 뭔가 최초 그릴 때는 항상 이곳에 그레이트 플러스 표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렉탱글 그릴 거. 자, 서클. 자, 그럼 그 외의 도형들은 한 번씩 그려보세요. 자, 또 있고. 자, 앵곤.
자, 텍스트는 자, 여기서 내가 적고 싶은 글자를 적으면 돼. 이렇게 제 이름을 적어 볼까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 폰트 때문에 그렇죠. 자, 폰트를 자, 한글 폰트로 일단 바꿔 볼게요. 자, 골뱅이는 얘를 골뱅이 적혀 있는 한글 폰트는 쓰지 말고 쭉 내려서 이렇게 한글 폰트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릭스. 자, 헬릭스는 평면이지만 평면에서 그리지만 얘가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자유곡선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2D 도형들이 있어요. 자, 한 번씩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를 없애려면 그리드 첫자 G를 눌러주면 자, 지금처럼 그리드는 없애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Z. 자, 여기에는 이제 2D 도형들을 한 번씩 다 그려보시고 여기에 있는 2D 도형들을 한 번씩 다 그려보세요. 자, 그럼 저는 일단 다 선택해서 델리트해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자, 레ክ탱글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모디파이 가서 사이즈를 100에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ZZZ 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리드 보기 싫으면 G. 자, 그럼 모디파이에 가서 이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레ክ탱글을 처음 그렸을 때 여기에 있는 렌더링과 이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 서클을 하나 더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모디파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50으로 해볼게요. 자, 렌더링은 뭐냐면 자, 렌더링을 클릭해서 자, enable in render. 자, 지금처럼 2D 도형이지만 이 렌더링을 체크하게 된 경우에는 얘를 바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얘 두께죠. 자, 사이드는 개수. 자, 지금처럼 얘를 내리니까 보이시죠? 프론트에서 이 시그먼트 수가 줄어드는 게. 자, 사이드 수를 올리면 7, 8, 9, 10. 자, 지금처럼 사이드 개수가 더 많아지면서 얘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얘도 너무 높으면 용량만 많이 차지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건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 자, 얘는 사각형의 형태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얘를 레ክ탱글로 바꿔주면 지금처럼 자, 앵글은 얘의 형태를 이렇게 틀어줄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뭐 그 밑에까지 많이 안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 enable 자, 얘를 체크해서 이렇게 쉽게 이런 입체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자,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 전선 같은 거를 그려줄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그쵸? 쉽게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를 그려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쓰기 싫으면 지금처럼 enable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서클에서 보면은 자, 다음은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얘의 스택 값은 자, 우리 사이드에 이제 얘 개수를 조정했죠. 얘는 라인의 스택 값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의 개수. 자, 지금처럼 스텝을 하나 올리면 탑에서 보듯이 곡선이 점점점 이 수치가 스택 값이 올라갈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모델링한 작품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에 있다. 큰 원형이 가까이에 있으면 이 스택 값을 좀 올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거나 또는 저 멀리 반지름을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 두께도 조금 줄여서
저 먼 곳에 이렇게 있는 물체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 스택값 6만 해도 충분히 얘가 부드럽게 보여줘요. 자, 만약에 앞에 있는 것도 스택값을 6으로 변경해주면 지금처럼 앞에서 각이 보여지죠. 자, 이렇게 각이 잘 안 보여지도록 부드러운 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스택값을 꼭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렌더링이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작업하는 그레이트에 들어가서 이 2D의 도형들에는 렌더링 인터포레이션, 자, 레탕글도 그렇고, 자, 동일하게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D를 사용해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때 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시 레탕글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그렸던 것들은 델리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레탕글을 가지고 이제 이 레탕글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에디트 스플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의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 강의예요. 쉬운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해요. 많이 해봐야지 얘를 익숙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에디트 스플라인을 제가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에디트 스플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간략하게 크게 몇 가지만 설명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모디파이 들어가서 에디트 스플라인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핸들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형태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리파인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필요한 지점에 점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곡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곡선의 형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델링 했던 것들을 이제 익스트루드를 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 자, 그래서 어떤 평면이나 어떤 인면의 형태나 단순히 이렇게 돌출되는 형태의 모델링들은 대부분 이 에디트 스플라인을 사용해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디트 스플라인을 2D 도형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형태라고 칩시다. 자, 모디파이에 less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회전되는 물체를 모델링하는 방법. 자, 다음은 자, 몰딩 같은 형태들. 자,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수정할 땐 무조건 이 에디트 스플라인을 해서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데 시간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로 한 방에 줘야 되겠다.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일단 정확한 형태를 그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만약에 뭐 이런 몰딩의 형태가 있다 칩시다. 자, 이게 어떤 경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얘를 클래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자, 우리가 이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돌출되는 형태들. 우리가 실내 건축 가면, 실내 디자인 가면 벽체를 만들 때 이 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처럼 회전되는 물체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얘를 경로라 그래요. 이 길을 따라서 이 단면의 형태가 단면의 형태를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이 단면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 요 세 가지 정도가 이 2D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 자, 파일에 가서 리셋 한번 할까요? 자, don't save, yes. 자, 다시 이제 2D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rectangle.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자, edit spline. 에디트 스플라인에 들어가 보면 셀렉션에 점, 자, 지금처럼 점, 선, 점과 점 사이, 자, 스플라인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 앞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을 끄고 싶으면 얘를 눌러주면 들어갔던 기능을 잠시 꺼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이 선택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점이 선택되었을 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스플라인이 선택되었을 때도 그 밑에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시그먼트를 선택했을 때도, 자, 스플라인을 선택했을 때도 지금처럼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이거 일단 다 몰라도 돼요. 자, 점에 들어가서 일단은 우리가 점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무브를 눌러볼게요. 자, 지금처럼 레탕글을 그리게 되면 이 점에는 이렇게 연두색 핸들이라고 부를게요. 핸들, 연두색 점이 생겨요. 자, 이 연두색 점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처럼 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에디트 스플라인에 들어가서 점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 점을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해서 이 핸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난주에 배웠듯이 얘가 만약에 X축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화살표가 어때요? X축만 노랗게 되어 있죠. 그럼 이 핸들을 움직이면 절대로 Y축으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자, X축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Y축을 한번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 핸들은 Y축으로만 고정이 돼요. 자, 이번에 X, Y에 이 사각지점을 클릭 한번 해주면 이제 XY가 모두 활성화되죠. 자, 이럴 경우 이 핸들을 움직이면 지금처럼 XY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단축키가 F5가 X, F6이 Y, F7은 Z축이에요. 여기서 퍼스펙티브 화면에서. 자, 그리고 F8은 XY 전체. 자, 그래서 이 축에 관련된 단축키는 F5, 6, 7, 8이라고 생각합니다. F5, 6, 7, 8로 자꾸 누르기 귀찮다 그런 친구들은 F8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축이 X축, Y축, XY축으로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 단축키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점을 선택했을 때 핸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 우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베이지어 코너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양쪽 핸들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우클릭해서 베이지어로 바꿔주면, 자, 이번에는 이 핸들이 좌우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우클릭해보면 코너, 각지게. 자, 우클릭해보면 스무스는 이거 자유롭게 자동으로 이렇게 스무스해지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베이지어와 베이지어 코너를 가장 많이 써요. 자, 베이지어 코너에서 얘를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래도 이 지점은 입체가 되었을 때 무조건 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좌우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만들려면 꼭 베이지어를 사용해서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얘만 알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점의 형태는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우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리파인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점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자, 리파인드를 클릭해서 라인에 선 위에 올려보면, 자, 지금처럼 커서 모양이 변하죠. 마우스 커서 모양이. 자, 여기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자, 지금처럼 점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저기 볼까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리파인드 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얘를 해제하고 싶으면 마우스에 우클릭 해주면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해제가 돼요. 자, 그럼 추가했던 점들은 다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얘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뭐 얘는 뾰족하게 만들어 본다든가 이렇게 얘는 베이지어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본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각이 좀 많이 생긴다,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 레탕글에서 인터폴레이션의 스택 값을 올려도 되고, 또는 리파인드로 점을 추가 점을 하나씩만 더 추가해줘도 이 점이 이렇게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점이 선택되었을 때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우클릭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코너,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 자, 그리고 리파인드 정도만 이렇게 우클릭했을 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커맨드 패널 쪽에서는 우선은 이 필렛을 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필렛과 챔버. 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점을 선택해서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를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마우스를 떼지 마세요.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위로 쭉 올려보면 쭉 내려보면 지금처럼 필렛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필렛 값이. 자, 이럴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치수가 되었을 때 마우스를 딱 떼주면 돼요. 왼쪽 마우스를. 자, 컨트롤 Z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선들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자, 에디트 스플라인을 휴지통에 클릭해서 버리고 다시 한번 줘볼게요. 에디트 스플라인. 자, 점을 선택해서 필렛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이 화살표에서 떼지 말고, 왼쪽 마우스 떼지 말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음에 들 때 마우스를 떼주면 돼요. 다시 볼까요? 얘를 모르고 깔짝거린 경우에 또 주려고 그러면 또 깔짝깔짝씩 들어가요. 왜냐면 자, 지금 보듯이 여기서 내가 모르고 한번 살짝 눌렀다. 자, 필렛이 이미 들어가 버렸죠. 자, 그런데 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또 깔짝거려 버리면, 또 클릭해 버리면 지금처럼 필렛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필렛 해버리면 그러면 필렛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선택했을 때 필렛을 쭉 올렸다 내렸다 마음에 들 때 마우스를 떼주면 돼요. 한 25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거는 수치가 25니까 얘를 필렛을 25를 엔터 쳐도 돼. 자, 그 밑에 챔퍼 얘는 지금처럼 못깎기. 자, 필렛과 챔퍼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라인에서 점에서. 자, 다음은 자, 시그먼트에 대해서. 자, 얘는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이 디바이드라는 기능 하나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뭐 두 개로 해주고 디바이드 해보면 지금처럼 선 위에 지금처럼 두 개의 점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기능이 디바이드. 여기 선택해서 먼저 선택을 해주고 디바이드 해주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리파인드처럼 선을 나눠주는 기능. 자, 세 번째, 자, 이 스플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플라인에서는 여기서도 많아요.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자, 이 스플라인에서는 아웃라인 정도만 좀 기억해 주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아까 썼던 것처럼 이 아웃라인에 필렛 한 것처럼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마음에 들 때 마우스를 떼는 되는데,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탑 뷰가 꼬였죠.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우스 떼주면 돼요. 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필렛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런 형태를 만들 때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2D 기능을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짧게. 자, 우리가 버텍스가 선택되었을 때 이 핸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핸들을 조절하는 방법은 우클릭, 우리가 선택한 점 위에서 우클릭을 해보면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라는 것들이 있어서
얘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자, 내가 선택한 점은 이 필렛을 사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챔퍼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클릭해서 리파인드, 버텍스 점이 선택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 두 번째, 이 시그먼트에서는 자, 지금처럼 디바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점을 일률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기능. 자, 스플라인에서는 아웃라인 이렇게 점이 꼬인다, 그렇죠?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자, 이 아웃라인 기능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까지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 자, 그 외의 기능들을 잠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디트 스플라인은 이렇게 다시 휴지통에 버려버릴게요. 자, 다시 에디트 스플라인을 줘서 자, 몇 가지 기능을 더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시그먼트를 선택해서 자, 내가 선택한 선을 키보드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한번 삭제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라인이 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우클릭하면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커넥트를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연결할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이거죠. 우리가 라인을 그리다가 모르고 여기서 끊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여기 자, 라인은 스플라인에 안 들어가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 우클릭해서 커넥트로 이렇게 연결. 자, 지금 점이 필요가 없으면 선택해서 델리트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제가 도형을 자, 이번에 몇 개를 요렇게 겹쳐 볼게요. 자, 지금처럼. 자, 그리드 한번 꺼볼게요. G를 눌러서. 자, 그러면 지금 그린 도형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를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합치냐면 한 놈만 선택해, 한 놈만. 자, 그리고 모디파이에 가서 자, 이 한 놈만 에디트 스플라인을 주는 거예요. 자, 얘를 합치는 기능이 어터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터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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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물체가 이제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쉽죠? 다시 보여드리면 만약에 레탕글들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절대로 전체를 선택해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줘서 어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죠. 절대로 에디트 스플라인을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주면은 얘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어터치가 꼭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에디트 스플라인에 들어가서 어터치해서 클릭, 클릭, 클릭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꼬이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마지막 스플라인에 들어가 보면 이 트림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 2D 기능에 대해서는. 자, 아웃라인에서 트림. 쉬워요.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만 클릭, 클릭, 클릭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모든 선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트림을 하고 나면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노란색 점이 몇 개나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자, 이 노란색 점은 시작점이에요. 자, 트림을 썼는 경우는 이 시작점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컨트롤 Z 해볼게요. 다시 움직여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들을 합쳐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모든 점을 다 선택해서 웰드라는 게 있어요. 버텍스에서 웰드. 자, 웰드를 클릭해보면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플라인의 시작점은 이제 노란색이 하나만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정상적인 스플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별도로 또 되어 있죠. 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라인에서 작업했던 이 도형의 형태를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자, 어마운트 수치를 이렇게 올려보면 라인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입체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2D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얘도
돌출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부분들이 겹쳐져 있어요. F4를 눌러보면.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렌더링 돌리면 이 부분들이 까맣게 얼룩져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지 않도록, 자, 스플라인은 에디트 익스트루드 버릴게요. 어떻게?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림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트림을 하고는 어떻게? 자동으로 무조건 모든 점들을, 자, 점을 선택해서 모든 점을 선택해서 웰드 해주면 돼요. 자, 웰드가 0.1m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점을 합쳐준다는 기능이에요. 자, 이 우리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스플라인의 기능에 대한 것들은.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화면이라서 얼마든지 돌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자, 버텍스. 점이 선택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이 점을 선택해서 핸들을 조절했던 거. 자, 우클릭해서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라는 것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리파인드라는 기능은 우리가 점을 추가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 커넥트, 리파인드 위에 있죠. 이 커넥트를 써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던 거. 자, 그리고 점은 선택해서 다시 지울 수도 있었어요. 자, 이 점은 다시 코너로 만들어주면 또 각지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점에서 필렛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 자, 필렛을 줬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기존의 핸들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처럼 짧고 길죠. 그래서 모든 점을 코너로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뭐 필렛, 챔퍼라는 기능이 있어. 자, 다음은 웰드. 떨어져 있는 점을 합칠 때 이 웰드라는 기능을 많이 썼어요. 자, 다음은 이 시그먼트. 이 시그먼트에서는 디바이드 기능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디바이드. 추가하고 싶은 점의 개수대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디바이드. 자, 다음은 스플라인. 자, 스플라인에서도 이 아웃라인, 우리가 처음 썼던 이 아웃라인을 써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스플라인 안에서 이제 필렛, 겹쳐지는 형태들을 쉽게 모델링 하려면 이 필렛 기능을 또 잘 써도 어떤 형태들을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버텍스에서 어떤 형태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형태를 익스트루드를 써서 어떤 형태를 이 어마운트 수치를 올려서 적당하게 모델링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익스트루드에서 잠시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 자, 얘는 떨어져 있고, 자, 다음 라인은 두 곳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럼 두 개를 같이 익스트루드를 한번 줘볼게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줬어요. 어떤가요? 이렇게 닫혀진 형태의 스플라인은 정상적인 박스 형태를 만들지만, 지금처럼 열려져 있는 형태의 박스는 지금처럼 면이 열리게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수정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배웠던 거 한번 써봅시다. 다시금 라인에 버텍스에 들어가서 이 떨어진 점을 연결하는 게 커넥트.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사용이 끝났으면 이렇게 해제시켜주고 다시 익스트루드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닫힌 형태의 스플라인을 박스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디트 스플라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어터치와 디터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렉탱글을 일단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모든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모디파이에서 익스트루드 줬을 때, 자, 지금처럼 도형들이 이렇게 나와져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건 이 부분이 이제 구멍이 뚫린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버려줍시다. 유통에 에디트 스플라인에 어터치 하는 방법은 한 놈만 선택해서 에디트 스플라인,
자, 여기서 어터치가 있습니다. 자, 어터치를 클릭해서 얘 클릭, 얘 클릭, 얘 클릭.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도형은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름이 레탕글 001로 이제 물체가 하나로 되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익스트루드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링을 하면서 중간에 구멍이 뚫려야 되면은 꼭 어터치를 해줘야 돼요. 한 놈을 선택해서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어터치. 자, 그러고 난 뒤에 익스트루드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 나는 이 사각형을 구멍을 뚫기 싫다. 자, 그럼 다시 스플라인에 가서 이 스플라인 자체를 키보드에 델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다시 떼내고 싶다. 자, 그럼 어터치에 반대되는 것이 디터치예요. 자, 디터치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떠요. 그럼 디터치 되는 도형의 이름을 변경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대부분 그냥 오케이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처럼 얘가 이렇게 떼내지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려면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해제해주고 지금 이 사각형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얘는 이제 떼내어서 뭐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자, 그럼 얘가 다시 익스트루드가 되었을 때 이 사각 영역이 빠지게 되었죠. 자, 어터치, 디터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주고, 자, 다음은 얘를 한번 버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스플라인의 상태에 이제 도형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한 놈만 선택하고, 자, 이번에 어터치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어터치 멀티라고. 자, 얘를 눌러주면, 자, 한 번에 어터치를 할 수 있어요. 얘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그 밑에서. 어터치 누르면 지금처럼 한 번에 어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놈을 또 다시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자, 익스트루드. 자, 그럼 익스트루드에서도 몇 가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익스트루드 안에서도 이 시그먼트를 나눠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F4 해보죠. 자, 기본 1이었다가 지금처럼 선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만들 때 우리 선을 나눌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배웠듯이 자, 이런 밴드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익스트루드 시그먼트 나눠줘야 돼요. 얘가 없으면 이렇게 되죠. 자, 추가되면은 점점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밴드는 잠깐 버릴게요. 버리고 자, 이번에는 캡 스타트 엔드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캡 스타트를 해제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면을 뚫어주는 거예요. 캡 엔드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제 면이 뚫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노멀이라는 걸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면이 뒤집어져요. 자, 이 모디파이의 노멀은 면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얘네들은 그냥 메쉬 상태로 우리는 사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본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자, Shift를 누르고 자,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리면 백페이스 뭐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스냅에 대해서 앞쪽에 좀 설명을 드렸었죠. 키고 X 화살표 잡고 딱 이렇게. 자, 얘도 좀 많이 두꺼워졌네. 스냅 끄고 좀 꺼주고. 자, 이런 실내 공간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얘가. 자, 이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해주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자, 노멀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얘가 이제 카메라가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좀 얘가 이제 실내 공간이 되는 거예요. 라인을 활용해서 이제 실내 공간을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인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실내 공간은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에디트 폴리를 배우고
이제 전체적인 간단한 실내 공간을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절대로 라인으로 쓰지 말아요. 오늘 수업은 이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요거 설명 빼먹었네. 자, 일단 라인을 그리다가 혹시나 잘못 그리면 백페이스 키보드 엔터키 위에 보면 하살표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생긴 백페이스 하살표가 내가 그렸던 라인을 되돌리는 단축키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름을 쓸 때 지금처럼 라인으로 쓰지 마세요. 오늘 이러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텍스트에서 또 봐봐. 또 텍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자, 이렇게 써서 또 해도 안 됩니다. 꼭 이 레탕글로 그려주세요. 제가 보면은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름을 레탕글로 한번 써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 이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레탕글을 하나 그려요. 자, 탑뷰만 확대하는 단축키가 Alt W라고 그랬어요. Alt W. 자, 얘를 수정해보자. 모디파이에 가서 Edit Spline. 자, 버텍스 선택까지. 자, 여기까지는 자동이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레탕글을 그리고 얘를 수정하자. 자, 2D 도형을 수정하자. 그러면 자동으로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버텍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김자를 그리려면 점이 좀 더 필요하겠죠. 자, 리파인드로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하나 찍어줄게. 자, 그러면 얘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얘도 하나 더 찍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점은 없어도 되네요. 이렇게 지워버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어때요? 이게 이 핸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자꾸 선들이 꼬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 스플라인에 들어가서 점을 선택해서 자, 필요한 지점에 점을 추가해 줍시다. 자, 이렇게 김자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네. 자, 그리고 모든 점들을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너로 각지게 핸들을 없애버립시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렇게. 자, 됐네요. 자, 다음은 작업이 끝났으면 얘를 꼭 해제시켜 주도록 합시다. 자, 레탕글로 다시 이렇게. 자, 김자 한번 봅시다. 미음. 자,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얘는 아웃라인을 써주면 되겠죠. 아웃라인. 내가 선택한 선이 스플라인이 이렇게 아웃라인을 써서 이렇게 두께를 주는 거예요. 자, 작업이 끝났으면 얘가 이렇게 선택된 건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다시 또 써볼게요. 꼭 레탕글을 사용하세요. 자기 이름이 이응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서클을 쓰되 그 외에는 레탕글로 다 그려주길 바랍니다. 자, 에디트 스플라인에 가서 리파인드. 자, 동일하게 아까처럼 해볼게요. 자, 모든 점은 코너 이렇게. 점을 조금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자, 여하튼 이렇게 식으로 꺼주고 자, 자, 현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오늘 수업 시간은 자, 이것도 이렇게 안 돼요. 오늘 연결되도록. 자, 에디트 스플라인에 가서 리파인드. 자, 얘가 튀어나오려면 점이 몇 개? 2개 이러면 안 돼요. 2개 있고 안에 2개 더 들어가야지 얘가 올라가겠죠. 지금 또 핸들 때 모양이 이상해졌네. 자, 얘도 코너로 이렇게. 자, 얘 해제해주고 다시 이응자만 서클로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얘도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 이렇게. 자, 해제시켜주고 작업이 끝났으면 자, 여자덤 이렇게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겹치게 그리는 거예요. 얘를 라인을 겹치게.
아니면 얘를 카피해 볼까? 자, 얘를 선택해서 Shift 이렇게. 자,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스플라인 어터치,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합쳐주는. 자, 여기서 뭐 트림을 써주는 거예요. 트림 스플라인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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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트림을 쓰면 자동으로 모든 점들은 점을 선택해서 모든 점들을 웰드로 이렇게 합쳐주는. 자, 그래서 시작점이 하나만 생겨줘야 돼요. 얘를 꺼주고. 자, 니은자도 약간 다르게 써볼게요. 자, 이런 방법도 있죠. 자, 이렇게 미음을 그리고 스플라인에 가서 이 시그먼트로 선을 두 개 지어버릴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아웃라인을 써서 이런 식으로 니은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요 옆에 요것도 하나 그릴까요? 자, 리타잉글을 하나 그리고 모디파이 가서 에디트 폴리 잘못 들어갔다 저 그거 버리고 에디트 스플라인. 오늘 시간에 배우지 않은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거든. 꼭 지워주세요. 지금 저의 폴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익스트루드가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에디트 스플라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꼭 다시 지워주고 그려주길 바랍니다. 자, 요런 형태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디바이드를 하나. 자, 이 점은 지워버리자. 델리트. 자, 이 점도 델리트. 자, 모든 점을 이렇게 코너로. 자, 이렇게 내려주고 얘는 베이지어로. 자, 지금 축이 Y만 노랗게 안 돼 있죠. X, Y를 다 노랗게. 단축키는 F8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하트. 됐죠. 자, 이렇게 각 생기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좀 더 이쁘게. 하트가 왜 이렇게 생겼지? 자,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자, 이렇게 각 생기는 거는 해제시켜주고, 자, 이 레탕글에 가서 이 스택 값을 뭐 한 18로 이렇게 올려보면 지금처럼 부드러운 하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들었던 하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로테이트로 이렇게 좀 돌려주고. 자, 스케일로 중앙을 잡으면 높이도 달라지니까 이렇게 사선을 잡을게요. 사선을 잡아서 약간 움직여주고, 자기 이름 옆에 이렇게 하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자기 이름을 꾹 다 선택해서 지금 한영 바꿔 있으니까, 한영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지금 단축키가 안 들어가죠. 자, 한영을 다시 바꿔주고 Z 이렇게 눌러서 내가 이름을 다 적었다.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에서 이 어마운트 수치를 정해주면 돼. 적당하게 이렇게 돌출값을 주는 게 Alt W 또는 얘를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키워보자. 자, 그래서 이 색깔을 뭐 이름은 뭐 이렇게 핑크색, 하트는 이렇게, 또는 뭐 이런 곳에서 각자 뭐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도 해보면 되겠네. 자, 이름 핑크니까 너무 튄다. 남자 이름.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자, 이렇게 그리드도 꺼주세요. 이렇게 캡처해서 제출하는 과제, 첫 번째 과제.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출해 주세요. 혹시나 이게 자, 혹시나 작업을 하면서 뭐 작업을 하면서 뭐가 교수님 뭐가 제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직 기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뒤로 언두를 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뭘 잘못 건드린 경우는 그냥 스플라인을 버리고 새로 그려주세요. 그냥. 자, 요것만 숙지하고, 자, 지금부터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첫 번째 과제. 자, 시작. 자, 유튜브 하면은 잠시 정지를 해주고, 자, 시작. 자, 각자 이름 첫 번째 과제 잘 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제. 로고를 3가지 그려보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로고라고 검색해 보면 지금처럼 많은 이미지들이 떠요. 자,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거 3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글에서 이렇게 이미지 검색하는 이유는 자, 도구에 들어가면 구글은 지금처럼 이미지를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 검색에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이미지의 크기를 또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A4 사이즈의 깨끗한 화질을 얻고 싶으면 2MP 정도의 이미지를 찾아주면 돼요. 자, 4MP, A3, 6MP, 뭐 A2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점점 큰 이미지의 사진을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좀 큰 이미지에 큰으로 만들어주고 일단 자, 로고를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로고를 한 3개 정도 3개만 그렇게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찾아보면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뭐 이런 거, 자, 저장. 자, 2000 픽셀 된다. 그렇죠? 크다 맞죠? 자, 그럼 맥스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저장한 이미지가 얘가 왜 켜져 있지 자꾸? 자, 우리가 찾은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로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 3가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찾은 이미지를 이미지 크기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맥스로 옮겨와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지금처럼 저처럼 ACD 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속성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지금처럼 이미지 사이즈가 떠요. 자, 2484, 1604, 2484, 1604. 자, 그럼 플랜에 가서 자, 탑뷰에서 아까 사이즈가 탑에서 사이즈가 1604. 자, 반대 1607 2484. 지금처럼 맥스는 2484 1607이지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얘처럼 넣어버리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길게 들어가 버리죠. 가로 세로가 반대예요. 얘가 세로 가로예요. 1607에 24 얼마였어? 2484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재질창 한번 열어볼게요. 매테리얼 에디터 이 창을 열어주면 그 전에 들어갔구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V-Ray로 작업을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아직 V-Ray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에 스탠다드 재질을 해볼게요. 자, 매테리얼 안에 보면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옮겨주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찾았던 이 이미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 됐죠? 자, 그럼 이 넣었던 이 이미지를 이렇게 디퓨저 컬러에다가 연결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물체를 선택해주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자, 여기에 위쪽에 보이는 Assign Material Selection 네 번째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재질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들어간 재질을 보고 싶으면 Show Shade Material Viewport 얘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얘를 닫아주고 자, 여러분들도 얘를 눌러서 3개니까 첫 번째 만약 두 번째 이미지가 또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고 자, 두 번째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자, 요놈을 어떻게 자, 디퓨저의 컬러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자, 얘도 동일하게 또 플랜을 그려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속성에 보면 자, 얼마 사이즈가 852에 937 852에 937 얘도 동일하게 모디파이 가서 852에 937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선택해서 물체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요놈 눌러주고 요놈을 눌러서 이제 재질이 보여지게 합니다. X 닫아줍시다. 자, 그럼 탑뷰에서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보려면 F3을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 한번 그려볼게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무 부분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자, 첫 번째는
뭐 이런 방법.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시프트 눌러서.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약간 겹치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점을 선택해서 여기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자, 그래서 여기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추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표시가 뜨죠. 위에 커서에 보면. 자,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선택. 자, 여기서 필렛을 한 번에 이렇게 줘버리면 근데 여기 이상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자, 이 모든 점을 자, 코너로 만들어 버릴게요. 자, 코너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필렛을 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지게 되는. 자, 요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요놈이 익스트루드 돼서 높이를 10이라고 칩시다. 얘가 방금 그렸던 요놈이 익스트루드 10이라고 칩시다. 자, 이형 부분 한번. 자, 아까 이름 썼듯이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아웃라인 이렇게. 자, F3을 누르면 다시 와이어로 볼 수 있어요. 자, 익스트루드 얘는 높이가 얼마? 얘보다 얘가 튀어나와야 되면 되겠죠. 10.2 요 정도. 10.1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도 얘를 깔끔하게 떼서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높낮이를 살짝 줘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훨씬 깨끗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컬러는 뭐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렌더링을 돌리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Shift 눌러서 이렇게. 자, 요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점을 많이 찍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핸들로 건드리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엔터 키에 백페이스로 백페이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자, 너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오히려 얘를 더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첫 점에 다시. 자, 스플라인에 가서 핸들 쭉 베이지어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얘도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잡고. 자, 이렇게 돼 있죠. F3 눌러보면. 자, 얘는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얘는 뭐 아니면 베이지어 코너 같은 걸로 좀 더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얘도 이렇게 핸들로. 자, 이렇게 점의 개수를 좀 줄여주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자, 됐네요. 자, 그럼 요놈의 익스트루드 얘보다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얘가 아까 우리 익스트루드 10 줬으니까 얘는 9.9 정도 이렇게. 자, 색깔은 짙은 초록이네. 그럼 들어가서 좀 더 짙은 초록색으로. 아니면 뭐 각자 알아서 넣어도 되고. 자, 그럼 반대쪽은 자, 동일한 형태니까 자, 미러를 쓸게요. 위에 미러 카피 X축으로 오케이 해서 색깔을 얘는 뭐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자, 해서 이렇게 딱 붙이면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스냅을 안 배웠어요. 저랑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스냅을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붙여줄 수가 있어요. 이 스냅을 켜서 한번 써볼래요? 스냅을 한번 딱 눌러서 그냥 이렇게 딱 붙여주면 돼. 이 스냅 쓰는 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F3 눌러서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뭐가 있었는지 잘 안 보이네. 자, 그럼 이 두 놈을 누르고 Alt X는 물체를 투명하게 보는 거. Alt X. 이 기능을 좀 더 알아놓으면 좀 편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옮겨놓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컨트롤 Z 다시 하죠. Alt X가 투명하게 보는 거. 물체 선택 Alt X. 자, 그러면 또 서클. 자, 혹시 스냅 켜져 있으면 스냅은 꺼주세요. 단축키는 S입니다. 자, 모디파이 익스트루드. 얘는 10. 색깔이 뭐였더라? 옮겨볼까? 오렌지색이네. 색깔은 각자 알아서.
자, 얘 또 카피해서 얘는 조금 더 크네요. 서클 가서 반지름 좀 더 크게. 자, 이 스택 값이 지금 40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선이 더 부드럽겠죠. 반지름 값. 자, 이 스택 값이 내려가면 각지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더 부드러워져요. 40까지 쓸 일은 잘 없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스택 값 조절합시다. 그럼 얘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Alt X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동일하게 얘 그리고 얘는 높이 10, 얘는 높이 9.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줘서 이런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이렇게 해서 다 그렸으면 배경은 델리트 해버리세요. 배경은 델리트 해버리고 남아있는 로고만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남아있는 로고만 이렇게 3개를 모델링을 해서 얘도 캡처해서 올려주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리셋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돌출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회전되는 물체입니다. 자, 회전되는 물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라인만 이해하고 있다면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라인으로 그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우측선이 항상 수직이어야 돼요. 이 우측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그럼 첫 점에서 Shift를 누르고 항상 첫 점부터 그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자, 만약에 뭐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는 라인을 이해했으니까 좀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가 있다. 더 이상 뭐 형태 손 보진 않을게요. 자,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 우측선,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회전을 시킬게요. 자, 모디파이에 보면 자, 레스라고 있어요. 레스. 자, 이 레스를 클릭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회전이 돼.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얼라인. 자, 민 방향. 센터 방향. 아까 센터 방향으로 회전이 됐죠. 자, 우리는 항상 맥스를 눌러주면 돼요. 맥스 방향으로 회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전은 되지만 우리가 이 F4 눌러서 보면 자, 이 중심으로 해서 우측선을 기준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점이 다 모이게 돼. 자, 그래서 이 점을 합쳐주는 기능이 우리가 버텍스 배울 때 웰드라는 기능이 점을 합치는 거였죠. 여기서는 웰드 코어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회전되는 물체 점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요게 끝이에요. 회전되는 물체. 자, 이 안에서 자, 플립은 이제 면이 뒤집어지는 경우.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를 그리다 보면 면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다시 면을 뒤집기 위해서 플립 노마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없죠. 자, 시그먼트는 16. 얘 누차 강조하지만 얘가 떨어지면 각이 만들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부드러워진다 그랬어요. 내가 곡선인데 얘가 각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올려줘야 돼. 얘는 30. 30도 지금 같은 화면에서 각진다 그렇죠? 그럼 60까지라도 올려서 얘를 내가 제일 가까이 있는 화면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얘를 꼭 눌러주길 바래요. 자, 다음은 이제 센터와 민, 얼라인 방향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왼쪽 부분을 기준으로 회전되는 물체를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맥스를 클릭해서 형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 레스를 쓰면 자,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요놈 360이 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만 지금처럼 회전해서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 그리고 다시 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러면 라인에서 또 뭐 리파인드로 해서 뭐 요 지점을 좀 더 볼록하게 만든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미리. 자, 요렇게 들어가 보면 또 형태가 생겼죠. 자, 요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라인에서 요 버튼이 우리가 미리 보기 버튼이라 생각하면 돼요. 얘를 켜주면 최종적으로 들어간 이 레스의 형태를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인 상태에서. 자, 꺼볼게요. 자, 그럼 내가 그러면 작업하면서 이 점을 선택했다 칩시다. 자, 미리 보기 누르고 자, 여기서 내가 형태를 바꾸면 어때요 지금? 자, 이 퍼스펙티브에서도 형태가 같이 변하는 게 보이죠? 지금처럼 뭐 베이지어 코너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형태를
변형되면서 이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꼭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보기 버튼. 이해되셨죠? 자, 작업이 끝나면 항상 버텍스는 이렇게 꺼주고 다시 이렇게 회전되는 물체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가 회전되는 물체.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얘가 길이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형태의 몰딩이 있다 칩시다. 꾹 눌러서 대충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이런 경우, 자, 그리드 한번 꺼서 한번 볼게요. 자, 요 놈이 얘 단면이 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얘도 쉬워요. 얘를 선택해서 모디파이에 가서 베벨 프로파일이라는 기능. 이 베벨 프로파일을 저는 이 클래식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 클래식으로 바꿔서 픽 프로파일 방금 그렸던 단면을 딱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몰딩 또는 액자 프레임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쓰는 건 상당히 쉽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면을 삭제해 버리면 얘도 삭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단면을 항상 잘 보관해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얘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단면의 형태가 변경이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베벨 프로파일이 적용된 형태도 같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액자 프레임을 그린 뒤에 단면의 형태를 변경해서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제해주고, 자,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렸던 이 길 자체도, 자, 지금은 레탕글과 베벨 프로파일인데 레탕글 사이 에디트 스플라인 하나 딱 클릭해주면 하나 더 들어가지죠. 자, 앞서 얘기했듯이 얘가 미리 보기 버튼이 됐죠. 이 미리 보기, 얘를 딱 켜서 에디트 스플라인 상태이지만 얘의 형태를 이렇게 수정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얘의 형태를 또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레탕글 자체가 지금 또 스택 값이 작다 보니까 각이 생기죠. 이 스택 값을 24 이렇게 올려주면 또 부드러운 형태의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자, 회전되는 물체 3개. 자, 지금처럼 베벨 프로파일 이런 액자 형태 3개 그렇게 나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파일 리셋. 자, 첫 번째는 제가 Y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프론트에서. 자,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형태는 단순화 시켜야 돼. 처음부터 복잡하게 그리면 힘들어져. 자, Alt W 해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드 꺼버리고. 자, 지금처럼 라인에서 이런 형태를 그렸어요. 자, 그래서 얘만 제가 부드럽게 그려볼게요. 베이지어로. 자, 무브 누르고 얘만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와인컵에 큰 틀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네요. 자, 그런 다음 스플라인에서 두께 아웃라인이었죠.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살짝 와인컵에 두께를 주고, 자, 요 점을 약간 이동, 요것도 약간 이동. 이렇게. 얘는 좀 필렛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고, 얘도 필렛으로 이렇게. 요놈은 다 필렛으로 가버릴게요. 이렇게. 얘도 필렛으로. 됐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얘랑 반대쪽이랑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올려서 베이지어 코너로 요 지점이 이리 되면 여기 뾰족해지겠죠. 적당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라인 상태도 지금 보면 각이 생겼다, 그렇죠? 얘가 각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인터폴레이션의 스택 값을 한 12 정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한 18 됐네요. 자, 그럼 요 놈을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배웠던 것처럼 less 웰드 코어는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방향만 max로 됐죠? 자, 지금 각졌다 그죠? 와인잔이. 그래서 얘도 뭐 한 50까지 올려버리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물체를 그려주면 돼요. 금방 그리죠? 자, 그러면 뭐 얘뿐만도 아니고 뭐 접시도 있고, 접시, 뭐 항아리, 피티병, 기타 등등 자신이 생각하는 이런 회전되는 물체를 하나씩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액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액자는 제가 아까는 탑뷰에서 얘를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프론트 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프론트 뷰에서 이제 정면에 이제 액자가 걸렸다 생각하고, 자, 지금처럼 액자의 큰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액자 프레임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을 자, 에디트 스플라인에 가서 자, 리파인드로 일단은 저는 이제 심플한 액자를 2단짜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든 점을 코너로 해서 요렇게 생긴 액자, 요렇게 넓게. 자, 그리고 리파인드로 이런 홈 정도만 또 여기 홈이 하나 있는. 자, 스냅은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보통 2.5에 놔두고 쓰면 돼요. 2.5. 자, 그래서 X 하살표를 잡고 내가 맞추고 싶은 쪽에 맞춰주면 돼요. 혹시 이해되는 사람은 한번 써보고 이해가 잘 안되면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하살표를 잡고 X 하살에서 이 점을 여기다 맞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을 선택해서 X 하살표를 잡고, 왜냐하면 중앙을 잡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져.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X 하살표를 잡고 여기에 딱 맞춰주면 돼요. 혹시나 설정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우클릭해 보면 자석 2.5 자석 3에서 우클릭해 보면 자, 옵션에서 얘네들이 다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처럼 스냅이 걸립니다. 자, 안 쓸 때는 꺼주도록 할게요.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꺼주고. 자, 그럼 길을 선택하고 베벨 프로파일 저는 클래식으로 픽 프로파일에서 이놈을 딱 클릭해 주면 돼요. 반대로 들어갔다. 그쵸? 그래서 얘 방향도 우리는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방향도 바꿔줄 수 있는데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로테이트로 방향을 돌릴게요. 그냥. 자, 로테이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요 스냅 옆에 보면 각도 표시된 거 있죠. 요놈을 켜주면 5도씩 회전을 하게 돼요. 자, 이 5도씩 회전을 하게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면 정확하게 180도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요놈으로. 자, 얘는 항상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됐죠? 요 사이에 박스를 써서 스냅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앞에도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식의 모델링 형태. 자, 그래서 베벨 프로파일을 또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한 3개 정도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는 이런 형태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탑뷰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자, 단면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놈을 에디트 스플라인에 들어가서 제가 모든 점을 코너로 주고, 자, 필렛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됐다, 그쵸? 자, 그리고 요놈은 에디트 스플라인에 가서 코너로 만들고, 한쪽만 필렛을 주고, 여기는 지워볼게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얘는. 자, 그럼 요 길을 따라서 베벨 프로파일, 클래식, 픽 프로파일, 지금 단면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단면은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 그랬죠. 얘를 수정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도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얘도 뭐 홈 같은 거를 파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 홈도
뭐 더 정교하게 하려면 뭐 코너로 만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었던 코너를 필렛을 줘서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레탕글에서 스택 값을 24만큼 올리면 당연히 얘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 단면의 형태가 또 이렇게 변화되면 쟤도 같이 이렇게 변화된다. 또는 자, 이 상판 부분을 약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베벨 프로파일로 어린아이들이 쓰는 그런 가구 같은 형태들. 자, 얘도 캡슐 같은 걸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다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도 사이드 값을 뭐 이렇게 40까지 올려버릴까요? 자,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FFT 박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자, 이 끝에만 이렇게 더 굵어지, 조금만 더, 너무 굵으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굵은 형태 다리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도록. 너무 굵어졌나? 자, 그럼 스케일로 자, 다리를 조금만 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뭐 각도를 약간 이렇게 줘버릴까요? 다리를. 이렇게. 자, 미러에서 카피 Y축으로 해서 이쪽도 이렇게. 두 개 컨트롤 선택해서 같이 또 미러 카피 X축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요놈의 컬러를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아까 회전되는 물체들 우리 좀 전에 많이 배웠죠? 예를 들면 뭐 스탠드 조명을 요 위에 한번 올려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와인잔을 한번 그려서 올려보고 액자도 세워 놓는다든지,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와인잔이나 얘들 너무 커졌으니까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죠, 이쪽.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와인잔도 있고, 지금처럼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한 액자도 이렇게 세워지는데 스케일로 좀 많이 얇아졌네. 그럼 다시 우리는 얼마든지 재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각도를 줘서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뒤에 받침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럼 박스 가서 이렇게 딱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자, 로테이트로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아직은 여러분들이 면이 겹쳐져도 되니까 이렇게 겹쳐져도 됩니다. 아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질을 넣어주고, 안쪽 배경은 뭐 흰색. 자, 액자 사진은 아직 사진 넣는 거를 아까 해봤죠? 우리 아까 2D 쓸 때 한번 해봤는데 걔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스탠다드에 만약에 아까 이미지 찾았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진을 놓고 싶으면 일단 배웠던 대로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 배달의 민족을 넣어주고, 그럼을 쭉 해서 디퓨저 컬러에 이렇게 당겨서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선택한 곳에 요놈을 재질 놓고 이 미리 보기 버튼을 딱 눌러주면 돼. 자, 실제로는 우리가 UV 맵까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과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베벨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이런 가구의 형태들을 한 번씩 그려보고, 저랑 똑같이는 한번 그려보지 말고 다른 다양한 형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베벨 프로파일을 이용한 이런 형태를 모델링을 한 3개, 그리고 회전되는 물체들을 굳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다 안 올려도 괜찮으니까 회전되는 물체 3개 해서 얘 과제까지가 이렇게 3가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랑 이 2D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처음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으로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모델링 하다가 뭐 간단한 문제인데 뭐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은 다시 그려보세요. 그냥 좀 마음은 아프지만 새로 그려보는 게 많이 실수를 많이 거듭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만큼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거든. 저도 이제 맥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맥스 배울 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이었죠. 거의 이제 이 PC방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곧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가 이제 많이 보급되기 전이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참 힘들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과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